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앙지법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전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관 사무 분당 요것이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재판장이 바뀌었는데요. 야, 공직선거법 재판장이요. 완전히 김명수 애완견으로 바뀌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애완견이 바로 누구냐. 김명수가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장까지 해먹었잖아요. 거기 소속 판사가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자, 이 판사의 이름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성진 판사로 되어 있어요. 53세이고 사법연수원 30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 뻔할 뻔치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앙지법 원장이 안 바뀌었어요. 이 중앙지법 원장 누굽니까? 바로 김명수의 최측근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이 판사의 사무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참 어려운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창훈이가 또 이제는 영장 전담 판사에 쓰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에서 자리를 내놓고 민사 단독 재판부로 옮겨놨어요. 자, 유창훈이 이거 물 먹은 건지 아닌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유창훈이가 바뀌면서 영장 전담 판사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국종,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국군 병원장이 됐죠. 대전에 유성에 있는 국군 대전병원장이 됐는데,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국군 병원을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국종을 지금 이제 병원장을 본래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군 의료에 전담하겠다. 그래서 요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국종 교수하면 아주 유명하죠. 예, 아덴만 거기에서 이제 여명작전 할 때 석회균 3호 주얼리고 선장 수술을 직접 집도해서 생명을 살린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군 병원의 병원장으로까지 이제 발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요, 여러분들 정유라가 말이죠, 안민석을 잡겠다. 그래서 오산에서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이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CBS에 나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현 윤석열 정권 출범에 기여한 책임. 그래서 친문들은 공천 출마하지 말아라. 요런 얘기. 요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무슨 소리냐? 예. 임종석이가 그렇게 무슨 실세였냐? 실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큰 공은 누가 세우느냐? 추미애 아니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하는 보면은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큰 코를 닥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낮다고 그래서 너무나 안주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한 위험 신호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이 지금 형편없이 뭐 전부 친명 1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완전히 쪽박만 찬다. 이한구 전에 친박 때 친박이다 찐박이다 하고 난리를 치다가 일당 뺏긴 거 모르느냐. 자, 이렇게 해서요, 일가를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그러니까 법관 사무 분담 이 내용 굉장히 참 우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요, 지금 조금 전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재명 공선법 재판을 맡는다. 이거 뭐 똑부러지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법에서요, 이 법관 사무 분담안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이 공지를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 34부,
지금까지 이제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아왔는데 강규태도 친 이재명적 재판을 운영해 왔어요. 근데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이 한성진 부장판사의 성향을 보면은요, 53세이고 사법연수원 30기로 되어 있는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동안에 말이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그 판사로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구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결이요, 특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경력 같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중요 사건에 해당되는 형사 합의 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게 됐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 특혜를 준 것은 말하자면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 국토부 지시대로 이 특혜를 뭐라고 그럴까요? 용도 변경도 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백현동 김인섭 사태의 재판장의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거 전부 다 이재명가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김인섭이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특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이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허위 사실로 확정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좌파들 판사들 심리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을 내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유창훈의 영장 기각, 그 다음에 이제 박병건 정진석 의원한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이런 좌파 판사들의 판결 내용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게 판결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판결은 한쪽으로 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거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형사 33부가 대장동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김동현 판사가 옮길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김동현이는 그대로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요, 바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교체했다는 하나의 대법원장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동현이도 마찬가지로 이 좌파 편향적,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갖다가 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강요 미수죄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인간이 바로 김동현 부장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3부의 김동현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34부의 한성진이는 이보다 더한 인권법 소속 판사다.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본류, 이 민간인들 이 재판하는 형사의 22부는요, 이 조용우 부장판사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장동 지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중앙지법에서 지금 이제 한 명, 즉 김동현만 그대로 남고 두 재판부가 전부 다 바뀌어요. 예.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영장 전담 판사는 기존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요, 작년에 영장 청구 건수가 30%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미경 30기고요, 49세. 그리고 김석범 31기고 53세. 그리고 신영희 32기고 52세. 그 다음에 남천규 32기고 49세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 심사 판사가 한 명이 늘어난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해서 유명세를 올렸던 유창훈이는요, 29기고 51세인데 민사 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박경건 판사,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6개월 실형을 선고했죠. 이 판사, 그리고 이제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좌편향적인 종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 박병건. 그래서 작년 11월에 엄중추위 징계를 받았어요. 이 형사단독 재판부를 계속 그대로 담당하는 걸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중앙지법에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 최대한 재판부의 안정 운영에 초점을 뒀다. 그리고 성별 출신을 두루 고려해서 지금 이제 인사 재배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큰일 난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요, 이국종 지금 이제 국군 대전병원장이 되겠습니다. 국군 대전병원장인데 이국종 지금 원장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덕담도 하고, 그리고 군 의료 체계, 특히 응급 의료 체계의 중요성,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 연평도 포격 이런 사건 났을 때 의료진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헬기 한 대가 제대로 파견되지 않은 정말 국가적인 국제 망신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국종 원장이 있는 대전 국군병원을 방문한 한동훈 위원장의 이 관련 자료 화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간담회에서 지금 이국종 원장이 발언하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금 환자 장병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참석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당 쪽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이제 유성 지역 구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갔고, 그 다음에는 한기호 지금 이제 국방위원장이니까 당연히 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김형동 비서실장이 수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관련 내용은 이 정도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제 가서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제일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는 국군병원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가 그 국군병원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국종 이 대전 병원장이 한 발언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발언이 많았는데, 2010년도처럼 적의 도발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북 5개 도서 지역에 관련된 북한의 도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요. 적이 도발하면 서북 5개 도서에 들어가서 직접 저희가 이제 이 대전병원 이국종 원장 옥쇠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섬에서 나오지 않겠다. 여기서 옥쇠는 뭐냐? 명예나 충전을 위해서 깨끗이 죽음을 택하는 거. 이걸 갖다가 옥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2010년도 연평도 그다음에 이제 이 포격 사건 때 이 당한 그런 상황, 요거 이런 치욕을 잊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평 포격이라든가 천안함이라든가 연평 해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공격으로 연평도 전체가 쑥대밭이 돼가고 있는데, 군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피눈물이 나는 순간은 이때 단 한 대의 응급구조 헬기도 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말이죠. 헬리콥터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강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때 단 한 대의 의무 헬기도 뜨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의료진도 증파되지 않은 거. 이게 국제 망신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2, 제3의 적의 돌아도 빌미를 주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쓰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이국종 병원장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빨간 펜으로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대전 국군병원 제 의료진들 격려하고 또 환자들도 격려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모든 이 장병들, 특히 다친 장병들에게 지원 업무를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군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제 정말 이국종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응급의료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격려의 발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유라 씨가 아주 작심하고 지금 안민석이를 잡겠다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유라 씨가 오늘 페북을 통해서 낸 것은요. 무조건하고 이 안민석이는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 그리고요. 이 완주가 목표가 아닌데 중간에 이제 하차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당당하게 안민석이를 쫓아가서 도대체 내 돈 300조가 어디가 있느냐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호를 데려와라. 이게 이제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선을 불가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일까지 기탁금 1,500만 원만 모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유세 내내 안민석이를 쫓아다니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아주 당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유라 씨가 오늘 페북에 올린 글 입장문을 좀 자세하게 인용해서 보도해드리면요. 완주할 목표는 없다. 안민석 쫓아다니면서 무소속으로 정당 피해 없이 무조건 민석이를 낙선시키고 싶다.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라고 밝히고요. 기탁금만 모이면 인정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인데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호를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다. 안 의원의 육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본인의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기탁금 1,500만 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유세 내내 안민석이를 쫓아다니겠다. 민석이만 잘라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역할 한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뭐 좀 표를 갈라먹을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몇 명이 나왔느냐? 4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곽상욱 전 오산시장,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경기도 의원, 4명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와서 지금 내가 싸우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혁신의원을 역임한 이건규 예비후보,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신종숙 오산노동권익센터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의랑 관련 뉴스는 말씀을 다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아주 이번에 발언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요즘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누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기여를 했느냐,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노영민과 임종석이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무슨 소리냐? 임종석은 사실 그때 실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큰 공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추미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세수는 세부대 이렇게 해서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인적 쇄신 사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나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낮다고 그래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기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예. 그리고 공천이 똑바로 돼야 되는데, 공천이 지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한구 때 그 찐박 소득을 하다가 일당 뺏긴 거 알지? 이번에도 그러면 진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이 지금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지로 이제 그 유인태 사무총장이 발언했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석이 원래 친문이 아니었다. 좀 꼬다 놓은 보릿자루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삼철인이 여기가 실세들였다. 삼철,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이죠. 그래서 임종석이는 이제 초대 실장을 했지만 실세가 아니면 인사위 이런 데는 잘 관여를 안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추미애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추미애. 자,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은 오히려, 그리고 원천적인 책임은 제일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이재명이한테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거 이게 말이 안 되고 본인이 또 모든 게 제 책임이다 라고 자인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임종석이나 노영민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 맞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임종석이도 말이죠. 추 장관이 이제 임종석과 노영민을 직격했잖아요. 대선 패배 책임 등 관련해서 이거 추 장관이 기업 편집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 부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20년도에 추미애가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 그래서 이 추 장관을 갖다가 임종석이도 직격하고 있는데 오늘 유인태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키우는데 추미애 장관이 더 훨씬 공이 크고 법무장관 하면서 너무 검찰개혁에 대해서 운반을 거칠게 해서 오히려 윤 총장을 키워줬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윤 총장이 저렇게까지 뜨는 데는 추미애 책임이 훨씬 크다는 이런 여론이 더 많지 않느냐.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수는 세부대라고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재근 이종걸과 같은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세수는 세부대 좋은데 사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긴가민가 했는데 요새 그 후에 저렇게 제3지대로 나간 사람들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는 여론수사가 거의 붙어있지 않느냐. 일단 좀 우연시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도가 이렇게 형편없으면 정당 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딱 붙어있다 이거예요. 동결돼 있다. 안 올라간다.
이거 위험한 신호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180조 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이한구가 다 딱 주물렀고 친박 찐박 그러다가 일당 뺏긴 거 알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공천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거기서 선거는 뒤집히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암만 대통령 지지율가 저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민당은 지게 돼 있다.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이재명이 너무나 안이하게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국이 창당한 거 이 유인태 사무총장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 예,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그리고 이제 학자였던 사람이 자기라고 그런 거 복수하겠다고 당을 만드는 거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뭐 그렇게 거룩한 일을 했다고 물론 탄압을 좀 가혹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동정심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팬덤으로까지 생겨서 그 팬덤을 믿고 창당하겠다는 거 아니냐? 요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딱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의 이러한 논평과 그리고 평가, 전망 이거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에 쭉 평가하고 전망했던 거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딱 모르는 인간은 누구냐? 이재명과 개딸들 그리고 친명 지도부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고립무원의 경제에 빠져 있어서 반드시 이번에 완전히 대참패를 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민심을 완전히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민심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정치 지도자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싹 이번에 쓸어내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